오케이, 갑니다. 자, most often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주 you will find 당신은 발견하거나 만날 겁니다. people, 사람들을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으면 이 관계대명사절은 무조건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해석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관계대명사는 무시하고 동사를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who introduce, 소개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발견할 겁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그들 스스로를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 라는 뜻이었죠. 뭐의 관점에서? 그들의 일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다시 아주 자주 당신은 발견하거나 만날 겁니다.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들 스스로를 관점에서 그들의 일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직독직해가 제대로만 되면 분명히 직독직해로 되게 어색하게 연결이 되지만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독직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숙제로 내주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 문장을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 자, in fact는 양쪽 사이에 콤마 끼면서 삽입인 거죠? 실제로. 자, 실제로 얼마나 자주 do we stop, 우리는 멈추는가. stop 뒤에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to think, 생각하기 위하여. 뭐에 대해? about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전치사 about을 쓰고 나서 전치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자, 전치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보고자 주갈 것 없이 100% 뭐밖에 못 써요? what밖에 못 쓰죠. 항상 전치사 뒤에 불완전 문장이 나오면 누구밖에 못 쓴다? what밖에 못 쓴다. what 말고 원래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애들도 쓸 수 있어요. 그건 요 뒤쪽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밑에 거 봐봅시다. diffusion이라고 하면서 확산은 is a process, 과정입니다. by which,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치사 위치 나오면 여기서부터 해석이 막히거든요. 근데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앞에 콤마가 없죠? 그럼 얘는 그냥 무시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반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동사를 뭐처럼?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은 과정입니다. 한 문화나 사회가 borrows에 빌리는 어디로부터? from another, 다른 사회나 문화로부터. 이러면 끝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전치사 위치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절대 쫄고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콤마 뒤에 전치사 위치가 나올 때에만 해석을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만약 콤마 뒤에 전치사 위치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콤마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만약 이 관계대명사가 후다, 그럼 얘는 해석할 때 그리고 그 사람 전치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전치사, 여기서 전치사라는 건 전치사 해석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콤마 with whom을 쓰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콤마 for whom을 쓰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콤마 to whom을 쓰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당연히 위치가 나오면 사람을 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사람을 것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from 위치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for 위치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렇게만 해석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해석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전치사 위치를 딱 보는 순간 경직이 되거든요. 전혀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밑에 B로 바로 들어가봐요. 관계부사죠? 아이고, 바로 관계부사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의 용법 정리만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라는 애들의 용법이 있어요. 자, 이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해석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예요. 해석상 제한적 용법이라는 애와 해석상 계속적 용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우리 제한을 한다는 거, 범위가 무한히 있는 것에 제한을 한다는 건 범위를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애는요, 선행사가 나왔을 때 이 선행사의 범위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관계대명사 절임. 이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던 문장 I know a man이라고 하면
나는 한 남자를 알고 있다. 이 남자의 범위가 되게 크죠. 근데 뒷부분에 who lives in Korea가 달라붙으면 한국에 사는 남자로 범위가 확 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에요. 대신 제한적 용법을 쓰게 되면 선행사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요거 선생님이 예문 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앞에 콤마가 없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계속적 용법은 해석을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일렬로 쫙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형태가 될 거고요? 선행사가 나오고 나서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때 찍히는 콤마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로 바꿨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해석을 앞에서부터 쫙 이어갈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봐보세요. 이건 얘는 예문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끝나요. 막 하고 다 잘 안 나와. 자, 요 예문 기억날걸요? 워낙 자주 쓰는 예문이라 They have two sons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부분에 who became a doctor.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관계대명사 who 앞에는 콤마가 없죠?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용법? 제한적 용법. 그럼 얘는 해석할 때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제한하겠네요. 그럼 해석할 때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의사가 된 두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은 총 몇 명이에요? 최소 2명인 거죠. 의사가 된 두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가 되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쨌건 아들이 최소 2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앞에 콤마를 한번 찍어보자고요. 콤마를 찍는 순간 얘는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일렬로 쫙 계속. 그럼 그들은 가지고 있다 두 아들을.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의사가 됐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은 몇 명으로 확정? 2명으로 확정.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의 개념이 명확해지지만 제한적 용법의 선행사는 선행사의 개념이 애매해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얘네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콤마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자리에서는 항상 뭘 주의하라고요? 일단 계속적 용법에서 사용을 못하는 관계대명사는 두 개예요. what과 that이요. 하지만 우리 that 같은 경우에는 쌍콤마일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관계부사 중에서도 콤마 뒤에 못 쓰는 관계부사는 두 개가 있어요. why와 how. why와 how라는 관계부사 역시 계속적 용법으로는 사용을 못해요. 이건 하는 김에 같이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B파트로 가서 이제 관계부사로 갑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의 개념은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에서 관계가 접속사고 대명사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관계부사는 뭐와 뭐를 합치는 거예요? 관계인 접속사와 부사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 부사래요. 부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그럼 결국 관계부사는 뭐랑 똑같은 거야? 접속사랑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어에서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무슨 문장 써야 돼?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죠. 그래서 관계부사도 뒤에 무조건 무슨 문장을 써요?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부사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앞에 쓰인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맞다면 관계부사는 뭘로 바꿨을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거였죠.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위치겠죠. 왜냐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은 전부 사물이잖아요. 사물일 때 사용하는 관계대명사는 위치인 거고요. 됐습니까? 요 기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when, why라는 애로 이렇게 세 놈만 정리되어 있죠. 자, 우리 명사 할 때 정리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나요? 관계부사라는 애 앞에 선행사로 대표 선행사라는 애가 올 수 있었죠. 대표 선행사란 건 뭐였어요? when에 해당하는 대표 선행사는 the time, where에 대한 대표 선행사는 the place, why에 대한 대표 선행사는 the reason, how에 대한 대표 선행사는 the way. 요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 the way가 나오게 되면
이 선행사들과 관계부사들 중 둘 중 하나는 지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 중 하나가 지워지게 되면 관계부사절은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더라?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더라. 기억나요? 선행사의 의미를 관계부사가 흡수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관계부사절은 싸그리 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요. 그럼 당연히 선행사는 명사라고 했으니까 모든 관계부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행사를 수식할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관계부사절은 관계대명사절하고 해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신 차이는 뭐만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인 거고 관계부사는 뒤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해석상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하고 같이 써요, 못 써요? 같이 못 쓰죠? 그래서 the way가 지워지고 the way가 지워져야 how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선행사가 지워진 관계부사가 되니까 영어에서 관계부사 how절은 뭘로 사용이 돼요?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해석할 땐 무조건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선행사의 의미를 흡수하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올 거예요. the way가 선행사로 나왔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완전한 문장을 썼으니까 이 자리는 관계부사 자리죠. 근데 이 관계부사 자리에 관계부사를 써보래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는 how를 쓰면 되는데 안 되죠. the way와 how는 같이 못 쓰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뭘 써야 돼요? that을 쓰면 돼요. 우리 영어에서 that은 관계부사 how를 대신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how를 써야 되지만 how와 the way를 같이 못 쓰니까 이 경우에는 관계부사 that이라는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that이 관계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개념은 고등학교 때 알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that은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관계부사 that에 대해서 알게 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일 때 쓸 수 있게 돼버리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요 놈만 기억을 해두세요. the way가 선행사로 나오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이땐 관계부사 that을 쓰는 거다. 요렇게만요. 이해됩니까? 요거만 예외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이 자리에 how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해석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do you remember? 라고 하면서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여기에 the time이 선행사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the time은 대표 선행사니까 when이나 the time 중에 아무거나 지워도 된다고요. 그래서 the time을 지워본 거예요. 그럼 the time을 지우는 순간 이 when은 the time의 의미를 흡수하죠. 그럼 이때 when은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시간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어렸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And 그리고 you imagined 당신이 상상했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뭘 상상했던? Adult had infinite power. 성인이 가지고 있다는 infinite라고 하면 무한한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성인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한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when은 시간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맥락상 때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당신이 어렸을 때 그리고 성인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the time이 생략됐다는 건 알아야 돼요. 왜? 영어에서 접속사 when이 뭐뭐할 때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 시간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 부사절은 문장에서 쓰임이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remember에 걸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선행사 the time이 생략되면서 관계부사절이 명사절로 쓰인 거구나.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실제 해석할 때 시간이라고 하던 때라고 하던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해돼요? 자, 밑에 2번은요. 자,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했죠. 우리 모니터라고 하면 감시하다라는 뜻이고요. 모니터링이니까 명사로 감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기 감시는 refers to, 우리 refer to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뜻이었고요?
언급하다라는 뜻이었고요. refer가 자동사라 뒤에 전치사 to를 붙여야만 언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요 뜻 하나만 더 기억해 두세요. refer to가 언급하다라는 뜻 말고 참고하다라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모의고사쯤 들어가기 시작하면 refer to를 언급하다가 아니라 참고하다의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I refer to this magazine 이런 표현을 쓰면 나는 이 잡지를 언급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 잡지를 참고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refer to 언급하다, 참고하다. 그래서 자기 감시는 언급합니다. 뭘?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제 요런 거 낚이면 안 되죠? 여기에 much 썼다고 뒤에 people이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의 much는 people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동사 try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how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빨려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try to control 통제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뭐를? the way 방식을 the way 하고 같이 못 쓰니까 how를 지운 거죠. 그래서 the way they present themselves의 present는 표현하다. 그들이 presen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을 누구에게?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셀프 모니터링이래요. 그러니까 셀프 모니터링은 자기 감시죠. 그럼 자기 감시라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감시한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나를 표현할 때 여기까지만, 여기서는 더 안 돼,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 뒷부분에는 자기 감시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도 많이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의견 소통을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오케이,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얘는 선생님이 전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이쪽 파트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해석법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문법 문제가 아닌 이상 얘네는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버벅거리거나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 콤마 뒤에 위치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왔다. 그럼 이때 위치는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거 선생님 설명해줬죠? 네. 그래서 콤마 뒤에 위치가 나오면 동사가 붙었을 때 그리고 그것은 주어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후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그리고 그 사람은 후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됐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관계부사에서는 콤마 찍고 where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그리고 거기서 콤마 찍고 when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이 딱 고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보세요. I arrived at 나는 도착했습니다. My destination 나의 목적지에 그러면서 뒤에 10 minutes earlier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콤마 찍고 which was 여기서 선행사가 뭔지 찾고 나발이고 할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리고 그것은 뭐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10분 일찍 도착한 게 완벽한 거죠. 그럼 선행사는 한 문장 전체. 영어에서 문장이나 구가 선행사로 쓰이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딱 하나 위치밖에 없죠. 앞에 있는 선행사의 역할을 절이나 구가 선행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얘를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위치밖에 없어요. 대신 절이나 구를 선행사로 받는 위치는 앞에 꼭 뭐가 찍혀야 돼요? 콤마가 꼭 찍혀야 돼요. 콤마가 없이 쓰이는 위치는 절이나 구를 선행사로 못 받습니다. 이해돼요? 요것도 되게 큰 힌트가 되겠죠, 해석을 할 때.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자, 닥터 폴 오들랜드와 그의 친구 밥은 travel frequently 빈번하게 여행합니다. to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로. 콤마 찍고 where 나왔죠? 그럼 보기 자식할 것 없이 그리고 거기서 그럼 끝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they provide 그들은 제공합니다. 네, 얘가 더 중요하네요. 우리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애가 provide 말고 누구 있었어요? supply 그리고 furnish라는 애가 있죠. 얘네가 전부 제공하다라는 뜻이고요. 제공하다의 뜻을 가지는 동사들을 쓰고 나서 이 자리에 A, with, B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제공하다 A, with, B를 쓰면 해석이 중요해요.
그럼 이때 A는 해석할 때 을을이 아니라 에게입니다. 뒤에 전치사 with가 있으면. 그리고 뒤에 B를 해석할 때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해돼요? provide, supply, furnish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에게와 을을이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B가 먼저 나오고 A가 뒤로 빠진다. 그럼 이때 전치사가 with에서 뭘로 바뀌어요? for나 to로 바뀌어요. 이때 for냐 to냐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B를 A에게, B를 A를 위해 제공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 전치사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rovide 쓰면서 뒤에 for 썼죠? 그럼 앞에 있는 얘가 을을이네요. 제공합니다. 무료 의학 치료를 누구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of poor families, 가난한 가족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 B for A, provide B to A. 자, 밑에 바로 갑시다. 복합관계사라는 애였었죠? 자, 이 복합관계사라는 애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일단 복합관계사의 맥락을 보시면 관계사 뒤에 ever를 붙이는 형태예요. 그리고 얘는 복합관계사라는 애를 쓰게 되면 뭐를 포함한다고요? 선행사를 포함해요. 복합관계대명사 자체에 선행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복합관계대명사들은 앞에 선행사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whatever 자체도 복합관계대명사로 들어가요.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이든지 혹은 하더라도 라는 형태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이대요. 복합관계대명사는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한 개도 모릅니다. 요걸 선생님이랑 정리를 할게요. 자, 복합관계사 간단히 정리 좀 합시다. 자, 복합관계사는요, 딴엔 필요 없고 복합관계 대명사만 정리하시면 돼요. 복합관계 부사는 하고 나서 선생님이 간략히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쓰이는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애들은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 명사 정리할 때 선생님이 whoever, whichever, whatever 세 개밖에 얘기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whoever의 파생으로 뭐가 있냐면 whosever라는 애와 whomever라는 애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whomever까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에 걸리면서 복합관계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whoever는 주어 기능을 하는 복합관계대명사고 whosever는 소유격의 기능을 하는 복합관계대명사, whomever는 목적격의 기능을 하는 복합관계대명사예요. 얘네들은 그냥 맥락에 맞춰서 동사하는 누구든 누구의 명사를 동사하든 주어가 누구를 동사하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냥 각각의 격에 맞춰서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때 whoever, whomever는 일단 빼고 whoever에 대한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잡을 거예요. 자, 복합관계대명사는 whoever와 함께 누가 있고요? whichever가 있고요. 그리고 whatever가 있죠. 자, 복합관계대명사는 영어에서 쓰일 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와 뭘로 나뉘어지냐면 명사절과 부사절로 나뉘어져요. 우리 교재에서는 부사절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보절이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우리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예요?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예요? 올도우나 도우잖아요. 양보절이란 건 뭔가 하나를 양보하고 뭔가 하나를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나는 잘생겼을지라도 돈은 없다. 이렇게 뭔가 하나를 포기하는 거라고 했죠. 딱 선생님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뭐야, 나랑 비웃는 거야 지금. 자, 뭔가 하나를 포기하고 뭔가 하나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이걸 양보절이라고 해요. 어쨌건 양보절은 부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명사절과 부사절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야, 수능에선 죽어도 안 나와. 이건 내신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whoever의 명사절, 복합관계대명사의 명사절은 해석할 때 든지라고 해석이 돼요. 그에 반해서 양보절은 당연히 양보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찌라도라고 해석이 들어가고요. 또는 뭐뭐 하든지라고도 해석이 돼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든지와 하든지 지라도 이건 우리나라 말에서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에 누가 오든지 환영합니다. 여기에 누가 올지라도 환영합니다. 야, 두 개 구별이 돼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명사류를 정리한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whoever가 명사절로 쓰였다. 그럼 얘는 똑같은 표현으로 anyone who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때 one은 당연히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who, whichever가 나오면 얘는 명사절로 바꿀 때 anything, which로 바꿔요. whatever는 anything, which로 바꿉니다. 솔직히 띄고 안 띄고의 차이는 없어요. whichever와 whatever는 두 개의 개념이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 우리 what과 which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what과 which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which 배울 때 중학교 때 맨 처음 배운 문장 혹시 기억나요? which라는 의문사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배운 문장은 이걸 거예요.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기억납니까? which라는 애를 쓰게 되면 뒤에 A or B를 붙여서 뭐를 줘요? 항상 선택사항을 주죠. which라는 애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앞에 선택 범위가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에 원재와 민식이와 호연이와 요성이와 준철이와 민수와 나란이와 지아가 있다. 이 중에 네가 함께 가고 싶은 네가 함께 하고 싶은 누구든 사람으로 예를 들면 다시 할게요. 교실에 책상과 교탁과 칠판과 분필이 있다. 이 중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말에서 분명히 무엇이든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요? 선택사항이 주어졌죠. 그럼 영어에서는 whatever를 쓰는 게 아니라 whichever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실에 있는 어느 것이든 가져가라. 그럼 여기서 지금 선택사항을 안 줬죠. 이땐 whichever가 아니라 뭘 쓰는 거예요? whatever를 쓰는 거예요. 이게 which와 what의 차이입니다. which는 선택사항이 주어지고 what은 선택사항이 주어지지 않죠. 됐습니까? 요 개념만 잡아두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anything이냐, any 띄고 띵이냐는 차이가 없어요. 아예 교재 같은데 문법 책들에서도 이 두 개를 그냥 똑같이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요. 이거 붙였었었지, 띄었었었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부사절로 쓰이는 복합관계대명사는요,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전부 다 노매러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구든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요렇게입니다. 일단 명사절과 양보절 구별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대부분 내신 대비 때 이때 whoever 학교 시험에는 교재에는 whoever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whoever 자리에 밑줄 2개 쳐놓고 알맞은 말을 쓰시오. whatever 자리에는 원래 교재에는 whatever인데 이걸 지워놓고 밑줄 쳐놓고 알맞은 표현으로 바꿔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겁나 쉽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면.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해석 가지고 구별하려고 겁나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해석 갖고 죽어도 구별이 안 돼요. 한국어에서. 얘를 구별하는 방법은 복합관계 대명사에 해당하는 절을 손가락으로 가려버리세요. 복합관계 대명사에 해당하는 절을 손가락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럼 복합관계 대명사가 만약 명사절이래요. 그럼 우리는 명사절을 지운 거죠. 근데 영어에서 명사절을 쓰였다 하면 무슨 기능을 해야 돼? 명사 기능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주목부 기능을 꼭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절을 손가락으로 가렸을 때 나머지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는 명사절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를 지웠는데 나머지 문장이 완전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얘를 지웠는데. 그럼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겁나 쉽죠? 그래서 부사절이 되면 no matter who, which, what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명사절이면 anyone, who, anything, which, what 이렇게 which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얘랑 함께 알고만 있으면 되네가 복합관계 부사예요. 자, 이 복합관계 부사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당연히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대신 얘도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선행사를 포함해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복합관계 부사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먼저 whenever가 있어요.
whenever는 해석법만 알면 돼요. 언제든지 또는 뭐뭐 할 때마다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wherever가 있어요. wherever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와 함께 마지막 하나가 however가 있어요. 이 놈이 중요합니다. 자, however라는 이놈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그러나라는 접속사 뜻이 있죠. 근데 얘는 복합관계 부사예요. 복합관계 부사로 쓰이는 however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나오면서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서 아무리 형부일지라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however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나와서 아무리 형부일지라도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however가 왜 중요하냐면요. however 자체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 whatever입니까? however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whatever입니까? however입니까? 이 두 개의 구별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whatever입니까? however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뒷문장을 먼저 확인을 하세요. 자, 뒷문장을 확인했는데 뒷문장이 뭔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자, 뒷문장에 뭔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 경우는 무조건 정답이 whatever예요. 불완전한 문장을 받을 수 있는 애는 whatever와 however 중에 whatever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whatever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경우가 중요해요. whatever입니까? however입니까를 물어봤는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원래 우리 기본 개념으로는 what은 명사 역할이고 how는 부사 역할이니까 당연히 however가 맞죠? 근데 우리 what은 명사 기능도 하지만 형용사 기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 무슨 색깔을 좋아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whatever입니까? however입니까를 물어봤는데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럼 이 경우의 열쇠는 이 뒷문장의 시작이에요. 뒷문장의 시작이 명사로 나와 있으면 whatever가 정답이고요. 무슨 명사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뒤에 시작하는 단어가 형용사나 부사라면 however가 정답이에요. 아무리 형부일지라도 이렇게요. 됐습니까? 대신 얘네는 무슨 문장이어야 한다고요?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의 상태여야 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관계대명사 관련 문제는 완전 끝입니다.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의 차이,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차이, 그건 오늘 선생님이 나눠주는 이 프린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문제는. 됐습니까? 이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필기 마음에 좀 해보세요. 프린트 넣어줄게요. 모르겠거나 애매한 거는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거 조금 양이 많긴 하지만 일요일까지 해오는 걸로 선생님이 좀 숙제를 할게요. 그럼 배우고 나서 한참 후에 하면 도움이 안 됐어요. 일요일까지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 토요일 가족끼리 캠핑 가서 먹는 거.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로. 내일도 다? 그러면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지겠네. 일단 선생님이 동영상을 다 찍어줄게요. 대신에 동영상 보고 꼭 필기하면 선생님 보여주셔야 돼요. 조회수 없음으로 선생님의 수업 동영상이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죠? 아, 조회수 없음을 보면 되게 좀 그 풍선에 목매는 애들 그거를 좀 이해를 하겠어요. 선생님은 이거 뭐야 동영상 올려가지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조회수 없음이 되게 좀 그래 내가 되게 없어 보여.
근데 조회수 1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죠?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어줄게요. 동원이 들었지? 너 안 보고 있으면 새끼 너. 자, 가봅니다. 자,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좀 불편은 하겠지만 님이 동영상 강의는 찍어줍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좀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좀 아예 안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필기 해보시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꼭 질문. 이거 예문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자, 그럼 봐보세요. 자, whenever는 제껴놓고요. 이때 whatever를 보자고요. 자, no matter what이라고 답은 나와있지만 whatever their type is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whatever 절이죠. 그럼 얘를 손가락으로 가려보는 거예요. 그럼 heroes are selfless people이라고 하면서 주어, 동사, 보어 다 갖췄죠. 그럼 지금 우리가 가린 이 부분은 문장에서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럼 이때 whatever는 anything which가 아니라 no matter what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겁나 쉽죠, 구별하기. 그래서 그들의 유형이 무엇일지라도 영웅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입니다. Who perform extraordinary act, extraordinary는 뛰어난, 비범한. 그래서 뛰어난 행동을 수행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일요일까지 해서 이쪽 부분 선생님이 좀 프린트 꼭 좀 풀어가 주세요.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 정리한 거라 바로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올 제시죠?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자, 일단 인사는 먼저 합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특강이 있어요. 3시 40분부터 5시 20분. 오케이. 쌤 단어 소유 바로 보자. 자발적으로 전대적으로 이렇게 상상하세요. 단어 자, 한 번에 통과 못 봤어 봅시다. 진짜 빨리 외워. 지겹게. 응.